오랜 기간 동안 세계인들은 미국과 외계인들 간의 모종의 협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1947년에 로스웰 UFO 추락 사건으로 퍼져나오기 시작한 미국 정부와 외계인들의 교류, 외계 선진기술 습득 등의 정보는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욱이 51구역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지에서는 외계인들이 지구인 과학자, 군인들과 상주하며 미국은 외계인들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삼각 형태의 UFO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구의 과학기술, 특히 미국의 기술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극비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로는 이미 행성 간 왕복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여러 기술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97세의 전 캐나다 국방부 장관 폴 헬리어는 캘거리 대학에서 주최한 디스클로저 캐나다 투어에서 강연을 하며 외계인은 존재하고 이들이 지구에 살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폴 헬리어에 따르자면 지구에 도착하는 외계인은 다른 은하계 출신들도 있고 일부 외계인은 화성, 금 및 토성의 달에 살고 있습니다. 외계인은 수천 년 동안 지구를 방문했고 지속적으로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은 4종입니다. 폴 헬리어는 또한 2013년 5월 시티즌 히어링 온 디스클로저에서 외계인들 중 어떤 종류는 인간과 똑같고 지구의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며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를 지나가도 아무도 이들이 외계인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밀기지에서는 최소 2종류의 외계인들이 미국 정부와 공조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사는 아직 외계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미국 대통령들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015년 4월 3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ABC 토크쇼에서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며 언젠가 외계인이 지구에 나타나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같은 토크쇼에 출연해서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1구역과 UFO 기밀 파일에 대한 호스트 지미 키멜의 질문에 직면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도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외계인들은 그런 것들을 알게 하거나 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우리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의 전 고문 티모시 굿은 영국 BBC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외계인과 3차례 만나 논의하고 그들과의 어떤 합의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UFO 연구자들은 1954년 2월 20일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인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날 아이젠하워가 만난 2명의 외계인들은 백인 형태로 흰 피부, 파란 눈 금발을 가졌고 또 다른 2명의 외계인들은 그레이 외계인들을 다른 곳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맞바꾸는 형태의 첨단 무기와 신기술의 이전을 제안했고 아이젠하워는 외계인들과의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외계인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오리온 큐브라는 기기를 선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미공군 및 미육군 장교들은 그 조약을 에드워즈 협정으로 증언했으며 단 버리시 박사는 이 조약을 인류 보존을 위한 아이엑스타우 조약으로 정의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웰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고 싶어하지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흥미롭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에 발을 디딘 6번째 미국 우주 비행사인 에드가 미첼은 영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외계인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1940년대부터 외계인이 지구 인류와 접촉을 시도해왔고 미 항공우주국의 많은 내부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외계인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194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외계인들은 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미첼은 군사 및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이런 사건의 사회적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가 대중들 사이에서 공포를 유발하며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에 세뇌된 지구 인류의 가치관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 전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외계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 과거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서서히 유출되어 왔습니다. 오퍼레이션 제타 또는 세르포 작전 프로젝트 세르포. 제타 작전을 처음으로 공개한 사람은 미공군 하사 리차드 도티였습니다. 그는 유명 언론인 린다 몰튼 하우와 접촉하여 미군이 외계인과 비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5년 11월 2일 자신을 익명으로 소개한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은퇴한 고위직 요원에 의해 제타 작전에 대한 것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2008년까지 다른 2명의 전직 요원들이 합류해서 일정 분량의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제타 작전에 대해 간략하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초급비로 진행된 제타 작전은 12명의 미군 요원들이 제타 레티큘리의 그레이 외계인들의 모행성에 파견되어 외계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타 작전은 1947년 7월 4일 로스웰 사건으로 알려진 2대의 비행 접시 추락 사건이 기원입니다. 2대는 뉴멕시코주의 각기 다른 장소에 추락했고 두 번째 추락한 비행 접시는 미군 관계자들이 사망한 외계인들과 비행 접시를 즉시 수거해갔지만 먼저 추락한 비행 접시는 하루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미군들은 첫 번째 추락한 UFO 잔해와 외계인들의 사체 근처 바위 뒤에 숨어 생존해 있던 외계인 하나를 발견했고 외계인은 투항합니다. 외계인은 미군 요원들이 건넨 음식은 거절했지만 물은 받아 마셨습니다. 이 외계인은 미군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비밀리에 기지로 호송되었습니다. 추락에서 생존한 외계인의 이름은 이비이원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이비이원은 철저하게 보호되면서 미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비이원은 제타 레티큘리 별자리에 있는 행성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존한 외계인은 과학자가 아니라 비행 접시의 운항과 정비를 담당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외계인은 자신의 행성 지도부와 미국 정부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지구인과 비교해 지능이 매우 높았던 외계인은 영어를 최단 시간 내에 습득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 관계자들과 정이 든 외계인은 노아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비이원은 1952년 8월 말까지 살았습니다. 이 외계인은 죽기 전에 추락한 비행 접시에 장착되어 있던 통신 장비를 당시 지구 기술을 응용하여 수리한 후에 6개의 메시지를 자신의 행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타 행성의 응답은 1952년 12월 4개월 만에 미군에게 도착했습니다. 응답이 도착한 다음에 지구의 미군과 제타 행성의 외계인들은 계속해서 접촉을 이루어 나갔고 상호 교류 계획의 합일점에 도달했습니다. 1962년 제타 행성에서는 2년 후인 1964년 4월 행성 대 행성으로 공식 외교 임무를 띈 비행선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고 도착 장소는 뉴멕시코주의 알라모 고르도 외곽에 위치한 홀로만 공군 기지에 착륙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는 외계인들의 지구 방문 계획과 미군 요원들의 제타 행성 파견을 승인했고 구체적인 모든 임무는 미 공군에서 수행했습니다. 미 공군은 12명, 남성 10명, 여성 2명의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6개월간의 타행성 적응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 버지니아주의 페리베럭스로 보냅니다. 12명의 요원들은 공군 조종사 4명, 언어학자 2명, 생물학자 1명, 과학자 2명, 의사 2명, 보안 요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미 공군 당국에 의해 사회보장제도, 국세청, 의료보험 장부상에서 전장에서 실종으로 신원이 정리되었습니다. 1964년 4월 24일 오후 제타 행성에서 출발한 2대의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여 한시의 오차도 없이 예정대로 홀로만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외계 외교관들은 16명의 미국 고위급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이 16명 중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제타 행성의 외교 사절단은 지구 인류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전자 번역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먼저 미군이 냉동 보관하고 있던 로스웰 추락으로 사망한 11명의 외계인 탑승자 유해를 한 대의 우주선 내부로 운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계인들과 회담한 내용은 극비로 분류되었고 지구 생성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지구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 노란색 문서를 미국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2명의 미군은 이미 제타의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나 제타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미군들의 파견 임무가 1965년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계획을 변경한 후에 로스웰 추락 사고의 사망자들만 싣고 지구를 떠납니다. 1965년 7월 제타 행성의 대형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해 네바다 핵실험장에 착륙했습니다. 대기 중인 12명의 미군이 우주선에 탑승했으며 자신들이 먹을 40톤의 식량과 식수 또한 우주선에 선적했습니다. 미군 요원들은 제타 행성의 기술 수준과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제타 행성에서 체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 12명 중 4명은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구로 귀환하지 않은 4명 중 2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제타 행성에 머물기로 선택했고 나머지 8명은 13년 후에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일부 공개된 미군 요원들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주여행 중에 우리 미군 요원들은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며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작전 목표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으며 수시로 두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 내부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인공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주선은 거대했고 우리 미군 요원들을 포함한 외계인들은 각자 할당된 생활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전자번역기가 있어도 우리와 제타 외계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고 모든 것에 대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군 요원들은 우주선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제타 외계인들이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여 지구에 있는 코렌트 공군 기지와 통신을 하며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제타 행성에 도착하기 전 12명 중 하나인 코드명 308 요원이 폐색전증으로 예기치 않게 사망했습니다. 제타 행성에서는 308 요원에 대한 장례식을 치른 후 그의 유해를 가져갔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해 제타 행성에 도착하기까지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우리가 제타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로 외계 행성에 도착했고 비행선이 타워에 착륙한 후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태 보았던 외계인들보다 키가 훨씬 큰 외계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외계인은 모든 외계인들의 지도자로 추정되었습니다. 키가 큰 외계인은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퍼레이드장과 같은 탁 트인 들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땅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위를 올려다보니 푸른 하늘이 보였고 하늘은 매우 맑았습니다. 2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 있었고 하나는 다른 것보다 빛이 강했습니다. 제타 행성의 환경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의 사막지대와 비슷했지만 사방으로 둘러봐도 시야에 띄는 식물은 없었습니다. 저 멀리에는 구불구불한 언덕이 있지만 먼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우리의 눈은 2개의 태양에서 내리쬐는 빛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태양이 2개 떠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고 지구와 비교하면 너무 세상이 눈부시게 밝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타 행성은 축이 기울어져 있으며 지구처럼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훨씬 춥습니다. 지구에 비해 제타 행성은 조금 작을 뿐으로 중력도 지구와 거의 같고 대기는 탄소, 수소, 산소 및 질소를 포함해서 지구의 대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타 행성의 외계인들은 지구에 도착해도 대기 호흡이 가능하고 지구인들 역시 제타 행성에서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타 행성의 시간은 지구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미군들이 도착한 제타 레티큘리 세르포 행성의 자전 주기는 지구 시간 기준으로 5.431로 하루가 130시간입니다. 이들 외계인들의 수명은 지구 시간 개념으로 350년에서 400년 사이입니다. 제타 행성에 도착한 후 미군 요원들은 지구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루가 130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태양은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사능이 지구보다 높습니다. 한창 뜨거울 때는 지표면 온도가 섭씨 107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미군들은 지하시설에 거주했지만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며칠을 버틴 미군들은 외계인 지도부에 건의하여 더 시원한 행성의 북반구로 이동했습니다. 제타 행성의 음식 또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져온 40톤의 보급품은 결국 모두 소비되었고 종이 같은 맛이 나는 제타 행성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타 행성에 사는 종족은 작은 그레이종에 속합니다. 이 행성에서 그레이들의 문명이 시작된 것은 불과 만년 전이고 이들의 원래 고향 행성은 극심한 화산 활동과 다른 종족들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행성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3000년 전 그들은 다른 그레이 종족들과 100년 동안 우주에서 전쟁을 치렀고 입자빈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현재 이 행성 안에 거주하는 그레이들의 총 인구는 약 65만 명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범죄는 없지만 그레이들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들은 갈등이 없는 완벽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신생아는 필요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은 필요할 때만 건설됩니다. 돈의 개념이 없고 모든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제조하거나 정부에서 얻을 수 있으며 그레이들 모두가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입니다. 행성에는 교육센터가 단 하나뿐이며
각 그레이 외계인의 생활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 지구 인류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39광년 거리를 9개월 만에 도착하는 비행선을 운용할 정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군 요원들 중 과학자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코드명 EB2로 명명한 여성 그레이가 있는데 그녀는 영어에 익숙해서 미군 요원들의 통역가로 배치되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통역가 그레이 EB2를 통해 제타 행성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308 요원의 유해를 볼 수 있도록 상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군들은 실험실로 보이는 건물로 옮겨져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 그레이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308 요원의 유해가 용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고 유해에 대해 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들의 문화에 따르자면 죽은 후에 실험의 표본이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계인 의사는 308 요원의 유해를 사용하여 무성생식을 했다고 말했고 미군 사령관은 화가 나서 308 요원의 유해는 지구 행성에 속하며 제타 행성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즉시 미군과 외계인들과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그레이 의사는 미군 사령관의 격앙된 반응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통역인 EB2가 미군들을 지속적으로 진정시킵니다. 결국 미군 요원들은 그레이들과의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양보해야 했습니다. 코드명 700인 사령관과 코드명 754인 미군 과학자는 생물학적 실험이 진행되는 방으로 안내되어 308 요원의 유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과 미군 과학자는 자신들 앞에서 308 요원의 유해에 진행되는 실험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사망한 그레이 외계인의 유해도 다른 실험대에서 실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레이 의사들은 미군들에게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당시 지구 기술 수준으로는 DNA와 생명공학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실험을 이해하지 못한 미군 요원들은 이것을 제타 그레이 문명의 어두운 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요원들은 체류 기간인 10년을 훨씬 넘겨 1978년까지 13년 동안 제타 행성에서 살았습니다. 미군 요원들 중 남성 7명과 여성 1명은 그레이들의 비행선으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제타 행성 체류 기간 동안 1명이 더 사망했고 2명은 제타 행성에서 그레이들의 과학기술을 배우면서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8명의 미군 요원들이 지구로 귀환한 후에 미군군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비밀 장소에 격리시켰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8명이 13년 동안 제타 행성에서 체험한 것들에 대한 3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제타 행성의 선진 기술이 반영된 샘플들을 습득했습니다. 지구로 귀환한 요원들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하며 지냈음에도 차츰 한두 명씩 건강이 악화되며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 필요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그것은 제타 행성의 2개의 태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혀집니다. 그레이 외계인들과는 달리 지구 인간들의 신체는 2개의 태양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제타 행성을 방문했던 마지막 미군 요원은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제타 행성에 체류하기로 결정한 다른 2명의 미군 요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